안녕하세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나요? 이 건강하시냐는 인사가 요즘처럼 정말 그냥 의례적인 안부 인사가 아닌 적이 또 있었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정말로 건강 잘 챙기셔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유용한 건강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현철 치과 전문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요. 네. 그리고 저희 클리닉을 처음 방문해 주신 분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의리남 김보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의리! TV 홈닥터와 의리! 건강과 의리! 반갑습니다. 네. 저희에게 건강 정보를 선물해 주실 오늘의 전문의는 김덕용 내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내과가 제일 바쁘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곧 우리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꺼리셔서 이렇게 아주 더 바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예. 근데 계속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답답하다가 저희 넷만 지금 다른 분들 다 쓰고 계시고 저희 넷만 지금 잠시 벗었는데 이렇게 잠깐 벗는 것도 확 해방감이 있고 그러네요. 그쵸? 그래도 마스크는 쓰셔야죠. 네, 맞습니다. 저희 녹화 끝나고 바로 다시 예. 쓰겠습니다. 김보성 씨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어김없이 너무나 멋지게 의리남으로 활약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힘을 좀 내시라고 네. 대한민국 그 코리아 참가라는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메인 보컬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전액 다 이제 재능 기부로 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또 의리로서 동참해 주셔서 네. 지금 열심히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코리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몸으로,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지는 것도 많이 힘들지만 그렇다 보니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도 정말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 가까운 가족끼리는 더 가깝게 보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대장내시경입니다. 먼저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내시경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대장내시경은 말 그대로 우리 대장을 보는 검사가 되는데 우리가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긴 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이제 우리가 위장관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네, 저기 화면에서도 그렇죠. 화면에 구분이 보시듯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그리고 하행결장, S사결장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장은 그냥 우리가 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고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겠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소화 효소로 분비되는 담즙이라든지 이런 그 물질들도 재흡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에는 상재균이라는 우리 몸에 이러한 그 이로운 균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상재균에 의해서 우리 비타민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소화 못 시키는 우리 그 다당류라든지 이런 거를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장내시경으로 보는 부위가요. 예. 저기 저 끝까지 다 가나요? 그렇죠. 우리 그 맹장이라고 하는 부위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그 맹장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우리 소장의 말단까지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보는 길이가 상당히 긴 길이를 한 번에 체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면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정형화돼서 되게 이제 검사나 이런 게 편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대장은 배 안에서 많이 이렇게 그 처져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렇게 쉽지는 않고 보통 길이는 한 1.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그럼 대장 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 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장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대부분의 질환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장암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장암의 정구 병면인 용종도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요즘 이제 발생 빈도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이라 그래서 우리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그리고 우리
그 어떤 감염성 장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단순히 검사만 아니라 이게 예. 치료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대장을 보는 다른 검사들은 혹시라도 병변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처치가 힘듭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은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아버지도 예. 대장 내시경 하다가 용종을 몇 개 뗐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관찰을 하고 용종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 가능하겠습니다. 흔히 그 50, 예, 예. 50세가 넘으면은 예, 예. 대장 내시경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예. 있는데 예. 그 주변에서 저는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예. 근데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막 50세가 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 없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통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50세 이상 뭐 어떤 선생님들은 45세 이상부터 받아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네. 50세 이상부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장암의 발생 요인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게 우리 그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전적 요인을 따져봐서 가족분들 중에서 대장암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증상,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알 수 없는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혈변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50세 전에라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보성 씨 예, 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50세가 넘으셨잖아요. 55세입니다. 근데 네.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거 이렇게 의리남께서 겁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건강에 대한 약간 뭐 쓸데없는 자신감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또 술, 담배를 제가 평생을 좀 많이 해서 약간 뭐가 나올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우리가 검사를 받을 때 검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죠. 혹시 병이 나오면 어떡할까 맞습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혹시 용종 있으면 알겠습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차후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검사를 좀 미룬 경우인데요. 실제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검사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검사가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뭐 큰 문제 없이 쉽게 잘 끝나시는데 검사를 해보면 보통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힘듭니다. 조금 더 힘들고 그리고 아주 비만인, 고도 비만이신 분들 그러니까 예. 힘들다라고 하는 예. 건 아프다라는 건가요? 아픈 것도 아픈 거고 보통 여성분들은 그 장이 골반 쪽으로 처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검사할 때 통증도 많고 우리가 또 진행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시행을 해보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관이요. 예. 생각보다 굵던데요. 근데 보통은 그 관 들어가는 정도로 통증을 느끼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전혀 관이 커서 아프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최현정 씨는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저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네.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나도 받아야 하는가? 예, 그렇죠. 이런 생각에 나이 먹는 게 두렵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검사 전에는 저도 검사하기 전에 두렵고 피 뽑기 싫고 그렇기는 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근데 우리 김보성 씨는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뱃살도 있으시고 흡연, 뭐 음주, 뭐 운동은 많이 하시는 건 좋고요.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 요즘에 좀 안 했어요. 요즘은 안 하셨고. 원장님, 근데 그 예. 수술 이력이 있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예. 기관지나 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좀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수면 내시경을 안 하면 큰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기관지나 폐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검사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수면을 하게 되면 호흡 억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뭐 차후에 어떤 그 합병증의 그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이제 폐 질환이 좀 많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차후에 그 검사 전에 그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우리가 수면을 안 하고도 검사를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안고 굳이 수면 검사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반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수면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수면을 원하시죠. 그리고 그 일반으로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일부 통증이 있기는 한데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기술이 좋아서 대부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검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픈 게 제일 두려우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저도 뭐 아픈 건 잘 찾는데 마취 안 하고도 제가 꿰맨 적도 있어요. 근데 네. 또 이 살갗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다를 것 같아서. 대장은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자른다고 통증을 느끼지는 않고 거긴 감각기관이 없어요? 그 대장은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게 늘어나면 풍선처럼 늘어나면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대장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아픈 이유가 공기를 넣어서. 공기도 넣고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진행할 경우에 이렇게 많이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렇게 텐전이 많이 가거든요. 그럼 그쪽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데 제가 볼 때 김보성 씨는 쉽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뭐 그렇다고 1년마다 받아야 하나? 그렇죠. 그게 이제 검사를 하신 분들도 네.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특별한 증상이나 가족력이 없이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가 깨끗하다. 그리고 단 전제 조건이 장 정결이 잘 됐고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있다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장 정결이 안 돼서 충분한 검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용종을 뗐는데 용종의 조직 검사 소견이 약간 그 안 좋은 쪽으로 나왔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검사 주기를 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용종의 크기가 크고 우리 전암병변이라 그래서 조직 소견이 안 좋은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검사를 하신 선생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그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던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검사 후에 몇 년 있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검사 후에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럼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다를 있을 수 있- 수밖에 예,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준비 과정이 또 워낙 까다로워서 그것 그렇죠. 때문에 꺼리는 마음이 들기도 한 것 그런 같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장 정결이라 그러죠. 장 청소가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인식들인데 실제로 좀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양은 줄었지만 거의 한 2리터 정도 되는 약물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옛날보다 예. 많이 간소화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예전보다는 많이 간소화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네.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장 청소하는 거에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설명대로 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장 정결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마셔서 많이 배출을 해내서 장을 예. 깨끗하게 비워놓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이제 힘들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준비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장 청소가 안 되면 실제로 별로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한 검사가 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장 청소 전에 정결 보통은 우리 병원에 가시면 다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대장 정결제 복용만큼이 더 어려운 게 금식인데요. 네. 어떤 음식을 좀 주의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장 정결 전에 이제 금식은 필히 하셔야 되는 거고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대장 내시경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내시경하고 같이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이왕이면 같이.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실 경우에 실제로 충분한 금식이 안 돼 있고 물이나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수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위에 있던 물들이나 아니면 음식들이 역류를 하게 돼서 이렇게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나는 수면 내시경 안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물 조금 드시는 건 위 내시경을 안 할 경우에 대장 내시경만 할 경우에는 그 정도 드시는 거는 큰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시는 게 좋겠고 대장 내시경 할 때 제일 곤란한 게 우리 그 씨앗이 있는 경우가 제일 곤란한다. 보통 우리가 그 씨앗이나 뭐 이런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장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해도 우리가 세척을 해서 검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씨 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현미라든지 이런 걸 드시게 되면 그 남아있는 물을 제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채널에 그 씨들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은 주의를 하시는데 최소한 일반적인 경우 한 3일 전 정도부터는 그런 음식, 특히 이제 씨 있는 과일, 그리고 뭐 미역, 김치 이런 섬유소 많은 그런 음식들 그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고춧가루 예. 들어있어도 이게 딱 벽에 붙어서 안 그거는 떨어지는 거 시선에서 아니에요? 보면 됩니다. 그 정도. 고춧가루는 괜찮아요? 그거는 시선에서 볼 수가 있고.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예, 예. 이렇게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나 아니면은 드시고 계신 약물에 예. 대해서 꼭 고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검사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이나 이런 검사에 따른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술, 특히 용종 절제나 이런 걸 할 경우에 보통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혈액 응고를 막는 그런 그 약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그런 사항을 모르고 용종 절제를 하게 되면 과다출혈이나 이런 합병증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고지를 해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수술 병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장 유착 때문에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장 관련한 수술이 아니어도 장 관련된 수술이죠. 장 그리고 관련 또 더 수술이요? 중요한 거는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우리 자궁경부암이라든 이런 거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 방사선이 그 부위로만 가는 게 아니고 식장이나 이런 쪽에도 방사선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장이 이렇게 그 말랑말랑하지 않고 좀 약간 딱딱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검사도 어렵고 합병증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꼭 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받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면, 비수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녹화 전에 선생님께 여쭸어요. 선생님 수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비수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면을 선택하셨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비수면으로도 기꺼이 하신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 사항인데 네. 수면을 할지 비수면을 할지는 딱 정답은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고. 근데 우리가 수면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 이득 보는 부분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 비용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수면에 따른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하지는 않고 대부분 경한 합병증은 자연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호흡억제가 올 수 있겠고 혈압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 김호선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수면을 하시게 되면 꼭 약간 술에 취한 그런 그 상태가 잠꼬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뭐 주사가 계시고 없기 때문에 뭐 잠꼬대는 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수면을 하시면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한다 분도 계세요. 그러면 수면이 안 수면 되고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빈도도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드물게는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수면 후에 뭐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빈도는 거의 10만 명당 1명 정도, 뭐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래도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 장점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 평생 한 번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고통이 있으면 다음에 그걸 다시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도 굉장히 힘들게 했다. 그럼 다음에 또 해야 된다. 그럼 자꾸 미루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검사가 좀 편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검사하신 분들 거의 90% 이상은 수면을 하고 계시고요. 네. 비수면이 예. 아프긴 아프군요.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불편한. 그 불안감이 좀 있으시죠. 검사를 받는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치과 치료에서도 예. 정말 하나도 안 아픈 치료 있는데 그래도 싫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조금 아파도 마취를 예. 하고 네, 하고 그러면 싶죠. 맞아요. 자, 선택하신다면 제가 자꾸 여쭤봐서 저는 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외과적으로 이제 20몇 변을 꿰맬 때도 마취를 안 한 적이 있어요. 비수면으로 저는 하겠습니다만 뭐 굳이 예, 단지 이제 걱정되는 건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내시경 할 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조금 너무 이렇게 전혀 안 아프고 아, 아픈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때 그냥 넣는 건 아니고 네. 좀 윤활제를 발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대장 내시경은 이제 하시면서 직접 의사 선생님이 안을 들여다 보시는 거니까 예, 예. 바로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과가 말하자면 뭐 어떤 안 좋다 하는 예.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검사가 끝나면 환자분들이 깨시면 진료실에서 검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종이 있었으면 어느 부위에 용종이 있고 제거를 했고 조직 검사는 언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특별한 이상이 없거나 가족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차후에 몇 년 있다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용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바로 되나요? 제거를 해야죠. 바로 예. 검사하면서 예, 우리 일반적으로 대장에 발견되는 모든 용종은 제거가 원칙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단 용종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다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종이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은 예.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경고. 그렇죠. 이제 실제로 용종 자체가 그 당장 지금 뭐 악성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이 보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제거를 하시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네.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으면 예. 바로 잘라낸다. 그렇죠.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용종이 이렇게 보이면 우리 안전하게 뛰기 위해서 그 용종 그 점막 아래쪽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정교로 이렇게 떼어내게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저렇게 핏줄처럼 보이고 예. 이제 붉기도 하고 예. 약간 핑크빛이기도 예, 하고 예. 이렇게 뭐 색깔이나 이런 걸로도 건강한 정도를 알 수가 있나요? 관찰력이 좋으신데요. 지금 그 용종 이외의 점막은 아주 좋은 정상 점막이고요. 네. 만약에 염증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제 그 장 점막이 많이 부어오르고 저런 혈관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 용종 이외에는 장 점막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일단 용종을 떼어내면은 예. 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예, 하기도 우리가 하죠? 떼어낸 모든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합니다. 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면 뭐 1cm가 넘어가면 그 안에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나쁜 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서 다 양성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검사는 용종을 절제하면 무조건 시행을 합니다. 원장님, 그럼 예, 궁금한 게 지금 많으시는데요. 예, 예. 그러면 용종을 제거를 하면은 예. 대장하면은 안전해지는 걸까요? 그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장암은 대부분은 우리 이제 용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유전적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는 이제 빠르면 30세부터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10대 때부터 우리가 검사를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인데 보통 10대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기는 어렵고 왼쪽 장을 보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베 일본 총리도 예, 예.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으로 예, 이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예, 예. 사퇴를 했는데 예. 네. 이 대장 내시경으로 다른 질환들도 또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궤양성 대장염,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 보면 젊은 나이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젊은 나이 오랫동안 하거나 좀 주기적으로 혈변이 있거나 젊은 나이에 아니면 뭐 고열이나 복통 이런 장염 증상 비슷한 증상들이 반복이 되면 한 번 정도는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그 발병한 후에 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거기서 대장암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장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젊은 나이에라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장암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저런 S장 결장에 이렇게 암이 발생하면 내강이 좁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장이 폐쇄에 따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갑자기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대변 보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대변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장암 그러면 몇 기입니까, 저게? 근데 이 대장 내시경으로 기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대장암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추가 검사, 뭐 CT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이 여부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판단을 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치료는 그 예전보다는 뭐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서 거의 뭐 2, 3위 정도가 대장암이기 때문에 암 사망 중에서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한 다음에 뭐 예. 주의할 사항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제일 이제 흔하게 호소하시는 것들이 복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항문 통증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고 갔는데 뭐 복통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거나 뭐 발열이 있거나 배가 좀 딱딱해지는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럴 경우는 이제 즉시 검사를 하신 병원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용종을 절제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용종 절제 후에 우리가 출혈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봤는데 뭐 변기가 빨갈 정도로 이렇게 출혈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한 뭐 1주나 늦게는 2주 후까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배변의 양상을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이런 후유증이 있는데 예, 예. 안전한 검사라고 하지만 합병증이 또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중하게 생각하는 합병증이 이제 출혈하고 천공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흔한 거는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용종을 제거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혈 위험성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종을 여러 개 제거한 경우, 세 번째는 좀 커다란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다가 용종을 절제 후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가 클립을 이렇게 지혈을 좀 해놓고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혈이 된다고 아니면 대변을 볼 때 선지 같은 피가 나오거나 그럼 빨리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출혈이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출혈의 반 정도는 자연지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사라고 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혼자서 넘어가지 마시고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죠. 전화라도 하시면 되죠. 네, 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천공의 빈도는 출혈의 빈도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종을 제거할 때 아까 출혈과 마찬가지로 좀 커다란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 천공의 위험성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용종을 절제하다가 생긴 작은 천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봉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천공의 크기가 많이 크거나 아니면 시술한 부위의 이외의 부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장이 그 대장 내시경에서 이렇게 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만약에 장이 손상이 되거나 찢어지게 되면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함께 해보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왔으니까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좀 건강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좀 단결하고 서로 위로하고 화합해서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 지금 뭐 대장 내시경 예약 잡아놨다 하시는 분 계실 테고, 나 이제 곧 50대 진입인데 예.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네,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래서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차 예방은 병을 안 생기게 하는 건데, 대장암은 특성상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전적인 그런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쉽지는 않지만 받을만 합니다. 네.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는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